전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로 꼽히는 뉴욕 한복판에서 수만 명의 뉴요커가 넷플릭스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한국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전통놀이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또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달고나를 직접 먹어보며 축제를 즐겼죠. 뉴욕 유니언 스퀘어에서 뉴욕 한인회 주최로 열린 2021 코리안 페스티벌에는 온종일 오징어 게임 팬들과 현지인들이 모여 드라마 속 게임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광장 전체는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꽉 찼고 폐막 예정 시간인 오후 5시가 넘어서도 줄이 끊이지 않았죠. 이런 모습을 보아 최소 1만 명에서 많게는 약 3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달고나 뽑기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었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지역본부가 현지 업체에 주문하여 마련한 300개의 달고나로 오후까지 3차례에 걸쳐 달고나 게임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오전 행사 시작부터 인파가 너무 몰린 탓에 오후 참가자들을 위해 급히 게임을 중단하기도 했죠. 중단 후에도 뉴요커들이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바람에 주최 측은 오후 1시쯤 게임을 재개했고 준비한 달고나가 소진되자 현장에서 추가로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라마 속 배우들처럼 혀로핥거나 바늘 또는 이쑤시개를 사용해 삼각형, 하트 등의 모양대로 달고나 뽑기에 열중했는데요. 뉴요커들은 쉴 새 없이 행사 부스로 들어와서 드라마 속 달고나와 똑같은 제품인지 확인하거나 재료가 무엇이냐, 채식주의자가 먹어도 괜찮냐라고 묻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도 많은 인파들이 몰려 온종일 줄을 서서 참가했죠. 게임에서 임무를 완수한 참가자들은 햇반, 카레 등 한국 음식으로 구성된 K푸드 선물 세트와 고추장, 김치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징어 게임과 상관없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뉴요커들도 많았는데요. 김치 홍보관에서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도 김장 체험을 위한 줄이 끊이지 않았고 모래판 위에서는 파란 눈의 금발 청년들이 즉석에서 신청해 씨름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는 동해와 독도 홍보관의 종이로 된 대형 독도 모형 채색하기, 독도 머리띠와 목걸이 만들기 행사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동해와 독도 표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죠. 한인회에 따르면 페스티벌에 참가한 뉴요커 다수는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적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업로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넷플릭스 총 구독자 수가 2억 900만 명인 점에 비쳤을 때 현재까지 총 구독자의 절반 이상이 이 시리즈를 본 셈이죠. 또한 오징어 게임을 보기 시작한 시청자 중 89%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시청하여 시청자 중 66%에 해당하는 8,700만 명은 첫 공개 후 23일 안에 마지막 9화까지 정주행을 마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블룸버그가 공개한 넷플릭스 추산 오징어 게임의 임팩트 밸류는 8억 9,11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140만 달러로 회당 약 28억 원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이 253억 원을 제작비로 약 1조 원의 가치를 창출해 다른 작품들보다 효율성 지표에서 41.7배가 뛰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돌풍은 한국 드라마가 오랜 기간 발전해온 결과라고 보도했죠. 이에 오징어 게임 한국 드라마 중독의 증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조명했는데요. BBC는 BTS, 블랙핑크는 음악계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됐고 기생충 미나리는 오스카를 거머쥐어 할리우드를 뒤집어 놨다면서 전했는데요. 이어 오징어 게임의 치솟은 인기는 수년째 서구 전역에 퍼진 한국 문화 쓰나미의 가장 최신 물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BBC는 1990년대에 한국이 정치적인 자유화를 겪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의 확산이 한국 드라마의 시장을 넓혔다고 분석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도 사실상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는 기회가 됐다고 BBC는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아시아에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의 시청은 한 해 전보다 4배로 증가했죠. BBC는 이어 오징어 게임에 중독됐다면 다른 드라마도 보라며 로맨틱 코미디 팬에게는 사랑의 불시착을, 갱스터 시리즈 팬에게는 빈센조를 추천했는데요. 상속자들은 미국 리얼리티쇼 카다시안 따라잡기 팬들에게 추천했죠.
BBC는 기대하라, 삼각관계와 극적인 상황은 미국 드라마의 배우들도 얼굴을 붉힐 정도고 스토리라인은 킴 카다시안이 꿈도 못 꾸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7억 명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잃었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어려웠던 관광시장도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관광당국이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동적 노년층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 시니어 여행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7일 2021 시니어 국제관광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죠.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열립니다. 문체부와 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시니어 시장이 성장하며 관광업계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국제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전 세계 인구는 7억 2천만 명으로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었죠. 실제 미국 은퇴자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65세 이상 구미주 노년층은 연금 수령층으로 과거와 달리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 여행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여행 심리가 폭발하며 노년층 관광 수요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61세 이상 방한 관광 시장도 캐나다 66.3%, 호주 56.4%, 미국 46%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이번 토론회에선 인생의 황금기에 최적의 관광지를 찾아서를 주제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르셀 레이저 유엔 세계관광기구 부국장이 노년층 관광 흐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 노년층 관광 전문단체 로드 스칼라의 스티브 어거스트 부회장과 브로닌 화이트 호주 노인 관광 전문 상담가가 노년층 관광객들의 여행 동기와 추구 가치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어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고령화연구소 아델라 발데라스 연구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년층 여행의 조건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과 한옥 사랑으로 유명한 마크 테토 씨가 한국의 진짜 매력 고풍경 문화관광유산을 소개합니다. 김정배 문체부 제2차관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술과 양질의 보건 의료 시스템, 건강관리 관광 프로그램과 열린 관광지 등 노년층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의 강점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말했는데요. 그는 코로나 이후 안전한 목적지 위주로 여행 재개가 예측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는 한국 문화와 우수한 방역 체계를 연계해 한국을 안전하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